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과제 연구 및 탐구 보고서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탐구 보고서 열심히 쓰기 위해서 운동화 신고 발로 한번 뛰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강렬한 이런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과제 연구를 너 뭔데 과제 연구, 탐구 보고서 작성 뭐 이런 거 수업하려 그래?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나? 궁금하실 수 있죠. 그죠? 제가 뭐 전문가인가? 너 전문가냐? 거기에 대한 일단 답, 그죠? 그리고 안심을 좀 시켜드리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자랑 요만큼만 할게요. 요만큼만. 네. 자, 여기에 이제 제 말을 꼭 들어야 되는가? 들어서 손해볼 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쵸? 여기 보시면은 뭐 제작 조금 더 하면 요거 말고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보시면 전람회 이제 계속 뭐 매년 뭐 특상, 최우수상 뭐 이런 거 학생들 지도했고, R&E 발표대회도 한번 뭐 최우수상 받아봤고, 스팀 R&E도 받아봤고, 자 국제대회에서도 국가대표로 출전시켜 봤고, 그죠? 2016년, 18년, 19년이니까 3년 동안 국가대표 학생을 지도해서 내보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세 번째 나갔을 때는 수상도 한번 해봤고, 그 외에 뭐 유럽에서 하는 그 다른 대회에서도 국제대회 내보내 봤고, 러시아에서 하는 산림대회에서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에 관련된 어떤 이런 과학적인 논문에 관련된 가장 규모 있는 대회 중에 하나인 휴먼테크, 여기서도 내 팀을 내보내서 상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논문도 써봤고, 그리고 뭐 지금도 요런 뭐 요런 거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자는 아니다, 그죠? 해봤다, 좀 적당히 좀 알고 있다. 제 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많은 어떤 걸 지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제가 경험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약간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을만 하겠죠? 가봅시다. 자, 이때 전람회 혹은 뭐 과제 연구, 뭐 탐구 보고서, 뭐 R&E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턱대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논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그 탐구 과제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이, 우리의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모두가. 그래야 강력한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잡아볼게요. 자, 밑에 표가 요거 좀 가려지긴 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무턱대고 일단 실험하지 말고 요 스토리 라인을 잡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최소한 3주 이상. 실험을 하고 결과를 얻는 건 정말 쉬워요. 이 라인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얘기의 흐름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험 계획만 철저하게 세우면 무조건 한 달 이내, 여러분이 하는 실험은 3주나 한 달 이내에 무조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결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의미가 있는가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요 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게끔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2개나 3개의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하려고 한다? 뭘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짧게.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과제 연구가 담아야 되는 게 뭐냐 딱 물어보면 뭐 이렇게 정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연구가 돼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 일상화돼 있어. 그런 연구는 사실은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이미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나. 뭐 누구나 뻔히 예상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공을 들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확실하게 찾아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선생님이 시켜서? 아니면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이게 대학 갈 때 도움이 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연구가 진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궁금해하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스스로가 설득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보람돼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진짜 철저하게 찾아야 됩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필요성을 찾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성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연구가 뭐다, 목적을 찾고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찾으면 이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어떤 실험들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어떤 툴을 사용해서 실험을 했는지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왔고, 그 데이터를 축적한 바탕에서 계속 새로운 지식의 확장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닌데 여러분이 스스로 설계한, 과학자들이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설계한 그 어떠한 방식으로 실험을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동의한 그와 같은 실험 방법의 룰을 여러분도 차용을 해서 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과를 보는데 색깔의 변화를 보고 싶어요. 색깔의 변화를 보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친구들끼리 색깔이 진해졌다, 연해졌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야. 셋이서 그냥 동의를 해가지고 셋이서 5, 4, 3, 1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냥 그걸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럼 그 값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얼마나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색깔을 객관화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과학자들이 동의한 방법은 있느냐?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차용을 해서 내가 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로우 데이터, 실험한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거. 그냥 그걸 표로 제공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표로 표현을 하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래프를 나타내면 선형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막대형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아니면 원형 차트를 써야 되는가. 대체 어떤 차트를 써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쉽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실험하기 전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라는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실험의 결과를 예측해서 조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표로 나타낼 거다를 실험하기 전에 이미 예상하고 예상해서 다 계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실험을 시작하면 한꺼번에 주르륵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대체 무슨 결과를, 이렇게 해서 나오는 데이터의 의미는 뭘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제가 곰팡이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한다고 쳐봅시다. 이제 산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뭐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죠. 이렇게 이 고도별로 소나무를 조사를 하는데, 심심하니까 이 소나무 잎에서 같이 공생하는
곰팡이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걸 조사한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도 측정을 하고 요 저고도에서도 측정을 하고 높이별로 뭐 50m면 50m, 100m면 100m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50m에서는 어떤 균이 많이 살고 100m에서는 어떤 균이 많이 살고 150m에서는 어떤 균이 많이 살고 그죠? 높아지면서 사라지는 게 있고 뭐 아니면 낮은 고도가 낮을 때 많은 게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냥 있다는데 그냥 그 낮고 높은데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기에서 자료조사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나열하고 끝나요. 그냥 나열하고 끝납니다. 뭐 50m에는 뭐가 있고 100m에는 뭐가 있고 150m에는 뭐가 있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야. 고도별로 갑자기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고도에서 500m를 넘었더니 등장하는 세균을 따로 모으고 그죠? 낮은 동네에서 사는 것만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높이별로 이거를 시각화시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거에 절하면 이렇게 의미를 만들 것 같아요. 지금 소나무가 이게 이제 온도가 낮을 때 잘 사는 아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기상 변화 때문에 온도가 그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서 소나무가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저 아랫동네부터 소나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복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소나무가 자꾸 사라지니까 복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소나무를 복원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잘 살고 있는 소나무의 공생관계를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쪽 지방에 요런 위치에 소나무를 복원하려고 할 때 그때 지금 이미 잘 살고 있는 소나무의 이 곰팡이의 균집을 그대로 이식할 수 있으면 소나무 복원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그러면 이 단순한 나열의 데이터가 엄청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소나무 복원에 굉장히 강력한 키를 진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의미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연구를 할 때 사명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연구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때 그 소나무 복원에 아주 작은 조약돌이지만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내 연구가.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주말에 나와서 하는 게 무의미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볼게요. 자, 스토리라인의 핵심은 뭐니 해도 필요성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 하는 걸 왜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스스로가 일단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쫓겨서 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찾고 주변 사람들이 너 그거 왜 해? 왜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성을 확보할 때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문장으로 압축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연구된 것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미 뭐가 연구됐는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걸 하려고 한다. 빡! 2개나 3개만. 여러분이 세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목표를 줄여줘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목표를 찾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필요성과 목표를 찾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그다지 큰 의미를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네,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들도 잘 모를 수 있고 처음 하는 영역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찾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른 과학자들은 이런 필요성을 찾는데 어떤 논리 구조로 이걸 찾아가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네, 책에선 배울 수 없어요. 책은 결과만을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찾아가는 건 논문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논문을 찾는 건 영어 논문은 구글 학술 검색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국문 논문은 DBpeer에서 찾고
그 다음에 석사 박사 되는 학위 논문은 리스에서 찾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순서로 뭐부터 봐야 되는가 봅시다. 자, 논문 검색은 이거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이런 건 애초에 볼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갑니다. 처음에는 석사학위 논문을 찾아봅니다. 석사를 졸업할 때 쓰는 학위 논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리스 사이트라는 데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 리스 사이트가 유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록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대학교 도서관을 타고 들어가면 대학교 도서관에 로그인을 하면 이 각 대학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리스 사이트와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만 할 수 있으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어떤 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아이디를 이용하셔도 되고 선후배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대학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들 당연히 졸업했으니까 있을 겁니다. 요런 사이트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 제가 있는 대학 보시면 요렇게 학술 DB 요게 있어요. 다른 대학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타고 들어가시면 리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검색어를 칩니다. 자, 여기 리스에 들어오셔서 검색어를 치고 보시면 검색어 결과가 나오는데 통합 검색 말고 학위 논문을 검색을 하시고요. 국내 석사만 봅니다. 박사 논문은 어려워요. 석사 논문은 물론 그 디테일한 지식은 여러분보다 높지만 연구를 함에 있어서 석사들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풀어서 써놨습니다. 석사 논문들이 거의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학의 지식은 여러분보다 높지만 탐구에 있어서의 지식은 여러분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들이 그 석사를 할 때 고생했던 것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들이 석사 논문이라서 석사 논문이 쉬워요. 그래서 학술지 논문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지만 학술지 논문은 압축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네, 석사학위 논문은 최대한 쉽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이론적 배경을 찾아보는 것도 엄청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기가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다 써놨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똑같은 논문이에요. 이게 똑같은 논문인데 요 똑같은 연구를 한 거야. 이게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고 요게 이 논문을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학회지에 낸 논문입니다. 이제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서론을 보시면 여기 이제 학술지 논문은 서론이 이렇게 짧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서론이 엄청나게 자세합니다. 예.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풀어놨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논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조사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소재의 논문, 이 석사학위 논문을 한 딱 3개 정도만 보시면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석사학위 논문의 이 문장을 따올 때 다 첨부 참고문헌을 다 달아놨거든요. 궁금하시면 처음부터 맨땅 하지 말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내용은 어디서 찾은 거지? 하는 그 참고문헌을 타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빨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위 논문을 보면서 지식을 먼저 익혀나가셔야 됩니다. 예, 이게 제일 먼저야. 지식부터 익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학회지의 논문이든 영어 논문이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학술지는 이게 다 아는 과학자들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써놓으면 짜증나요. 싫어. 다 아는 얘기를 뭐하러 이렇게 자세히 써놓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너가 뭐 했는데 그래서 결과 어떻게 나왔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것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실험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배경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뻔히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술지 논문에서 뭔가 이해를 요구하고 이해를 하고 싶으면 그게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의 베이스가 되는 석사학위 논문을 뒤져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은데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 이 분야의 지식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간략간략한 용어들로 써져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들의 어떤 그 난이도로 풀어져서 써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서로는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이 많아가지고 영상 없이 갈게요. 자, 실험 방법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실험 방법 보시면은 여기 요만큼에 해당하는 내용이 학술지에 요만큼 실려있는 걸 이거는 막 이만큼 써놓은 거야. 여기도 보시면 그냥 간단간단하게 써놨는데 여기는 보시면 뭐 제품명도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무슨 방법, 이 방법이 원본이 어딘지 나오지. 그 다음에 무슨 프라이머를 얼마큼씩 넣는지 나오죠.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넣고 이 실험에서는 어떤 장비를 썼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 그리고 이거 검사 의뢰는 요런 데서 한다. 이런 검사 기간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이트 들어가서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 써있는 거야. 석사학위 논문에는. 근데 학술지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따라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석사학위 논문을 보면서 실험 방법도 익히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들을 보면서 같은 방법을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하는지도 한 3-4개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목적이 달라요. 이거는 공부한 걸 다 써놓는 거야. 그리고 학위 논문은 기본적으로 후배한테 알려주는 느낌의 책자입니다. 얘들아, 내가 놀지 않았어. 내가 이런 거 했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처음부터 허우적거리지 말고 내가 공부한 거 너네한테 좀 쉽게 전달을 해줄 테니까 너네도 요거 보면서 좀 쉽게 따라와. 그러면 좀 편할 거야. 예,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장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술지는 전문가들이 보기 때문에 아주 핵심만 써놨고요. 뭐 주저주의 써놓으면 다 잘립니다. 그리고 결과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여요. 그래서 학위 논문을 보는 것과 학술지 논문을 보는 것에 이 방법이 달라요. 학위 논문은 서론 쪽을 자세히 보시고요. 학술지 논문은 결과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그래프의 양상이나 표현 방법을 많이 보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학술지 논문에 지면을 많이 쓰면 그만큼 돈을 더 내거든요. 그래서 지면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필요 없으면 내용을 다 잘라요. 그래서 압축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학술지 논문을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되겠죠? 우리가 뭘 석사학위 논문을 봐야 되는지 지금 감을 잡으시라고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석사 논문들을 보면서 기반 지식을 쌓았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실험과 연관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게 뭐 20년부터 쭉 보면서 이게 이런 연구를 했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실험들을 해왔고 이런 표현은 이런 식의 단어를 쓰는구나. 이런 걸 한 3-4개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DBPA 가서 학술지 논문을 보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덤비지 마시고 석사학위 논문 보면서 감을 잡고 그 다음에 DBPA 가서 좀 더 압축된 내용으로 몇 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실험을 디자인했구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얻어서 어떤 그래프로 표현했구나.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런 그래프를 쓰는구나. 이런 내용의 데이터는 이런 식의 뭐 동그라미, 파이 차트, 동그라미 뭐 원 차트를 쓰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요걸 보시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서론을 여기서 보시는 게 아니고 서론은 저쪽에서 학사 논문에서 보시고 이쪽은 중점적으로 실험 디자인과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결과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여기에 관점을 두고 보시는 겁니다. 네. 보는 양상이 달라요. 처음부터 이쪽으로 덤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식을 알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보시고 최종적으로는 어딜 가시냐면 최종적으로는 구글 학술로 오시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모든 논문은 영어로 번역되어서 영어 논문으로 나옵니다. 영어 논문으로. 글자 봤으니까 얼굴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영어 논문이 이제 한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논문의 퀄리티가 좋다. 그러면 다 영어로 내십니다. 그게 훨씬 더 교수님들한테 이득이야. 그리고 영어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영어 논문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최대의 어떤 멋짐은 어디서 폭발하냐면 내 논문을 얼마만큼 인용하느냐의 문제야. 근데 한국어로 써놓으면 한국 사람들만 검색하는 거고 영어로 써놓으면 전 세계의 과학자가 검색하니까 당연히 논문 퀄리티가 좋으면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은 거의 대부분 영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검색하시면 이게 이제 최고봉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학사 논문, 그 다음에 국문 논문 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검색해 보시는 겁니다.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한 3-4개씩만 찾아보면 돼요. 왜냐면 나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좁혀서 보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키워드를 뭘 넣느냐가 중요해. 아무거나 막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그 국문 논문에서 보면 모든 학술지가 다 똑같은데 이런 핵심 키워드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문 논문에 보시면 핵심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 키워드를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학사 논문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그 국문 논문에서 어떤 중요한 핵심 문장에 참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을 추적해 가시는 겁니다. 계속. 이 논문에서 이 문장이 너무나 나한테 와닿고 중요해. 그러면 이 문장을 어디서 따왔지? 그러면 거기 참고문헌이 붙어 있으니까 그 참고문헌을 보시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그 참고문헌에서 또 마음에 드는 거 차용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타고 계속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SNS에서 정보 찾듯이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논문을 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 논문을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는 정보의 격차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크롬이 있잖아요. 영어 너무 쪼이지 마시고 크롬 페이지 번역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구글 학술에서 나오는 영어 논문은 다 유료입니다. 거의 대부분 유료예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저도 돈이 없는데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해봅시다. 자, 괜히 찔리니까 여기는 이제 일단 얼굴은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저는 이용만 할 뿐입니다. 자, 싸이허브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구글에서 싸이허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싸이허브의 이 주소가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나오는 거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요런 창이 뜰 겁니다. 요런 창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논문을 검색을 합니다. 구글 학술 검색에서. 그러면 어떤 게 뭔가가 뜨겠죠? 네. 그러면 출판된 모든 논문은 우리 이제 ISDN 넘버라고 해서 출판 번호가 있거나 DOI 넘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판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책자의 출판 번호. 이 출판 번호를 긁어다가 여기다 넣고 오픈을 하면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마법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게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전 모르겠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굴러가니까 될 때까지는 한번 뭐 써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원본을 다운받으면 이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일일이 또 이게 긁어붙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글 번역에. 근데 잘 보시면 여기 구글 번역에 텍스트 번역이 있고 문서 번역이 있어요. 이 문서 번역을 이 PDF 파일을 그냥 통째로 업로드해서 이 번역을 하시면 이거 한글로 바뀌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일이 긁지 않아도 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번역된 게 이렇게 초록도 아까 영어였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나와요. 하나씩 긁어붙이지 않아도 논문 전체가 한글로 번역돼서 나오고 표와 그래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편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식이 없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기 전에 지식이 필요해.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오면서 지금 우리는 제반 지식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이런 내용의 필요성을 어떤 식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찾아가는가 그걸 공부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용을 하는 거죠. 그죠? 소재를 바꾸든 뭐 내용을 조금씩 바꾸든 하면서 이 사람들의 논리 구조를 차용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 가지고 필요성을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차용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성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실험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비슷한 실험을 한 과학자들의 논리 구조를 차용을 해서 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100의 시간을 쓴다 그러면 이 필요성 확보에 최소한 40 이상의 시간을 써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 뒤에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하등의 쓸데기가 없는 어떤 그런 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필요성 확보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완벽하게 여러분과 주변 친구를 설득할 수 있는 필요성을 찾지 못했다면 실험에 덤비지 마세요. 실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지식을 쌓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와 주변을 설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실험을 끝까지 이끌고 나간 아주 강력한 동력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찌그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마음으로 실험을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고 보자. 최악이에요. 최악이야. 돈만 쓰고 이게 뭐 시간만 버리고 의지도 없어지고 막 여러분 진짜 뭐 내가 이걸 왜 하나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필요성 없이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를 잡는데 제일 중요한 필요성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필요성을 어떻게 밝히는가에 대한 실험 방법을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의 흐름을 쫙 잡은 다음에 덤비셔야 됩니다. 됐죠? 왜 필요성이 중요하고 어떻게 필요성을 잡아야 될지 감 잡히죠? 네, 그러면 실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좋죠? 네, 너무 길었네요. 네, 다음 영상, 두 번째 영상 조만간 공개할게요. 안녕!